안녕하세요. 김하은 변호사입니다. 미혼일 때는 정말 몰랐던 한순간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비슷해요. 결혼 전하고도 사실 별 다를 게 없고, 그런데 애를 낳으면 정말 모든 게 그 아이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서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가 나와서 좋은 거는 많이 아시죠? 다들 낳아보시면 이제 아시니까. 근데 오늘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만약에 저도 이걸 다 알았으면 이 똑같은 길을 걸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이잖아요, 돈.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돈이. 이 모든 게 아이를 중심으로 되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커가고 이러면 정말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사교육비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사교육비 줄여도 사교육비는 그 한이 있어요. 안 줄여지는 한.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기호식품이나 이런 거는 줄일 수 있지만 아이 학원을 다 자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부부 간의 싸움에 있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지면 없던 싸움도 생기잖아요. 만약에 외벌이면,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벌어온다. 그러면 와이프는 돈이 모자라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벌어오는 돈은 언제나 이만큼이니까 그거에 맞게 와이프가 써야지. 이걸 뭐 나한테 뭐 훔쳐오라는 거냐. 이렇게 좋은 말부터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물론 뭐 사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 돈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큰 점일 것 같아요. 나에게 쓰는 돈을 줄여야 아이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실제로. 누구 한 명이 이제 취미 활동에 미쳐서 줄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싸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무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그거에 맞게 생활을 하잖아요. 돈을 벌어오는 만큼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고딩 오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혼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이 막 쓰잖아요. 원래 쓰던 대로, 원래 시켜 먹던 대로 시켜 먹고, 뭐 밖에 나가서 쓰고 차도 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가 있어서 지출이 사실은 더 많이 생기면 수입을 늘리든지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생각보다 그런 거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뭐 손을 빌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려막기 하거나, 이렇게 주부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싸움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이는 혼자 크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어릴 때는 이제 아이가 다 커서 혼자 뭐 생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때 이제 학원비가 필요하고 시간은 필요하지 않지만 어릴 때는 진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 양육자로서 아이만 돌보고 이제 지낼 수 있죠. 그렇지만 맞벌이 때보다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그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는 아무리 어린이집을 가도 5시면 와야 되고, 뭐 야간 보육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지낸다 그러면 내가 아이를 왜 낳았는지, 우리 아이는 무슨 죄인지 막 이런 생각이, 또 죄의식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간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부모가 있으면 조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죠. 근데 조부모님들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면 또 멀리 살면 여건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누가 이 아이의 시간을 같이 채워줄 것인가를 두고 부부간에 이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다 엄마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반대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많고 여자가 바쁜 일일 경우에는 남편이 또 그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와이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는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취미를 아이에 맞춰서 하던지, 유모차에 태우고 한 바퀴 도는 거를 취미로 갔던지 해야지, 뭐 내가 친구랑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실 수도 없죠.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여행을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은 당연하고, 심지어 잠잘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애는 계속 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있던 게 사라지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고,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좀 잘하면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당연히 싸움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상황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매우 가끔이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힘든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또 겪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변화도 생겨요. 아이를 낳기 전에 입었던 옷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나를 볼 때는 똑같길 바라잖아요.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와이프가 예전처럼 똑같이 예쁘길 바라는 거지, 갑자기 막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때 임신 기간에 불어났던 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아이고 예쁘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너 살 안 빼냐? 너 아직도 그렇게 많이 먹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여자로서는 사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물론 시간도 줄어들지만 또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뭐가 떨어졌네, 뭐가 없어졌네, 아 이번 달에는 좀 생활비가 부족하네 이렇게 말만 해도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야, 나를 무시하냐? 아,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작은 거에도 좀 예민해질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남녀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에 쇼츠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아를 잘 도와주는 남자의 쇼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 컨텐츠던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이를 얼만큼 잘 뭐 키울 것이냐, 우리 아이가 뭘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네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막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막 되게 많아요. 와이프나 남편이 뭐 저녁 먹을 때 술을 꼭 먹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배우자는 그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아이를 핑계로 한다, 이런 이유로도 실제로 많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둘 다 막 술을 좋아해서 같이 마시고, 아 그래? 그럼 오늘은 네가 나가서 마시고 나와, 내일은 내가 마시러 갈게, 이러면 싸울 게 없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보다는 하지마, 뭐 이것 때문에 하지마, 서로 터치하는 것만 많아지고 막 이렇거든요.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도 많고, 서로 풍요롭고 막 만족하고 막 자기 생활이 충실할 때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유로워지잖아요. 용서해주고 아 이해하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도 필요한 돈이 많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다 뭐든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저출산 권장 방송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걸 다 극복하고 결혼하실 수 있어요.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이혼이 기간도 더 길어지고요. 아이의 복리가 최대의 목적이에요. 이 이혼 사건에서는 그거를 사실 감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거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죠. 사실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 줄 것인지, 어떻게 만날 것인지까지 다 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인들은 좀 극복이 쉽다면 아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낫고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꿈과 사랑이고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물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또 다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건 아니죠. 아이가 주는 또 행복도 크지만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미혼의 한 PD님께, 우리 미혼의 한 PD님 어떻게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편하게 얘기해. 우리 편집할 거니까 편하게. 어때요? 우리? 근데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네. 문제가 아예 없는 거 아니고, 혼자 살면 또 혼자 사는 것만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우문현답이네요. 네. 우리 미모의 한 PD님이십니다. 이렇게 똑똑해요. 댓글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제가 저희 한 PD님 소개시켜 드릴게요.